안녕하세요. 저는 노득춘입니다. 올해 66이죠. 사람들은 저를 미친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장터로 향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요. 어젯밤 마신 막걸리 냄새가 옷에 배어 있습니다. 장터 입구에 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죠. 그런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로구나. 참 좋아.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요.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혀를 찹니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원래부터 저랬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죠.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멀찌감치 서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죠. 하나가 제 어깨를 스칩니다. 아프지만 저는 웃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죠. 고맙다 얘들아. 할아버지랑 놀아줘서. 아이들은 깔깔대며 도망갑니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요. 장터 한쪽 평상에 앉습니다. 주막주인 김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죠. 노영감, 오늘도 또 왔소? 돈도 없으면서. 미안하오, 김주사. 그냥 좀 앉아있게 해주시오. 김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저를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미친 노인 하나쯤은 장터에 있어도 되니까요. 아무래도 해롭지 않은 존재니까요. 해가 중천에 뜹니다. 저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죠. 그 모습을 보며 또 중얼거립니다. 참 좋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요. 미친 척을 하는 이유를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미친 사람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40년 전입니다. 제가 26살 때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죠. 저녁 무렵이 되면 저는 장터를 떠납니다. 마을 뒷산 자락에 있는 허름한 움막으로요. 거기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내일도 저는 장터에 나갈 겁니다. 미친 노인처럼 행동하면서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웃어도 저는 계속 웃을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죠. 새 수령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장사꾼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낙네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죠. 저도 평상에서 일어나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미친 노인답게 희죽거리면서요. 새 수령님이시래요. 이번 분은 어떤 양반일까? 아무쪼록 좋은 분이셨으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령이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착한 수령을 만나면 세금이 줄고 송사가 공정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수령을 만나면 백성들은 고통받죠. 저는 사람들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별 관심 없는 듯 하품을 하면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앞에는 나팔수와 깃발을 든 아전들이 걸었고 뒤로는 사또의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죠. 붉은 천으로 장식된 가마였습니다. 위풍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마 옆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 앉은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주변 사람들은 일어나서 웅성거렸습니다. 점잖아 보이시네.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었죠. 크크크, 좋은 날이로군. 참 좋아.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멈췄습니다. 가마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어이구, 사람을 죽이고도 벼슬을 다는구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무도 듣지 못했죠. 그런데 가마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천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몸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장터를 떠났죠.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어둠 속에서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윤사겸.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6살 젊은 선비였던 그 사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그 사람. 그리고 그날 밤 마을 뒷산에서 벌어진 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이제 어쩌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윤사겸이 돌아왔으니까요. 40년 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돌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죠. 오랜만에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터에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숨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평온했던 제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것.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사흘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죠. 제가 장터 평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파랑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다가왔어요.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노득춘이라는 자가 누구요? 접니다, 나리. 저는 일어나 허리를 굽혔죠.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리면서요. 사또께서 부르시오. 따라오시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친 노인을 왜 부르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아전을 따라 관아로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흐느적거리며 걸었어요. 관아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전 몇 명이 저를 둘러쌌죠. 그중 한 명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노득춘, 내 나이 66. 과거 이 고을 관아에서 일했다지? 그랬습니다요. 무슨 일을 했지? 기록을 정리했지요. 문서를 베끼고 증언을 적고 그랬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덮었죠. 사또께서 물으신다. 내가 40년 전 일을 기억하느냐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웃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이라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요. 이놈이 정말. 아전 하나가 다가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죠. 그런데 저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크크, 때려도 기억이 안 납니다요. 아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았죠. 썩 꺼져라. 미친놈. 저는 비틀거리며 관아를 나왔습니다. 장터로 돌아왔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막에 가면 주인이 술값을 2배로 받았어요. 전에는 그냥 앉아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쫓아냈죠. 노영감, 여기 더는 오지 마시오. 왜 그러시오, 김주사. 사또 날이 분부시오. 미친놈은 장터에 나오지 말라고. 길을 걷다가 아이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더 세게 던졌죠. 어른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저 노인 요즘 왜 저러는 거야? 관아에서 찍혔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이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봤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골목에서 아전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득춘, 네, 나리들. 요새 입이 근질근질한가 보지? 한 명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먹을 쥐었죠. 사또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아듣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배를, 등을 맞았죠.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전들이 침을 뱉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죠.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었습니다. 크크크.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움막으로 돌아갔죠. 윤사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입을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미친 척을 할 겁니다. 맞아도 굶어도 모욕당해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손은 계속 떨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죠. 윤사겸 사또가 직접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윤사겸이 내렸어요. 관복을 단정하게 입고 관모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죠. 사람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윤사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이여, 고개를 드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사겸은 천천히 둘러보았죠.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노인을 보시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쏟아졌죠. 저는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자는 노득춘이라 하오. 과거 이 관아에서 일했던 자요. 윤사겸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오. 미친 사람이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본관이 조사해 보니 이자는 40년 전부터 정신을 잃었다 하오. 헛소리를 하고 없는 일을 지어내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웃음을 지은 채로요. 그러니 백성들은 명심하시오. 앞으로 이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무슨 말을 하든 귀담아 듣지 마시오. 미친 자의 말은 말이 아니오. 윤사겸이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오. 그저 불쌍한 미친 짐승일 뿐이지. 동정은 해도 믿지는 마시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라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무관심한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사겸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를 외면하면서요. 주막주인 김씨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노영감, 이제 정말 끝났소. 사또 나리가 직접 말씀하셨으니 김씨도 떠났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죠. 장터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장사꾼들이 짐을 쌌죠.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움막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돌을 집어들었죠. 미친 할아버지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제 이마를 맞췄어요. 피가 났습니다. 따끔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크크크, 고맙다 얘들아. 아이들이 도망갔습니다. 웃음소리를 내며요.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환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피를 닦았죠.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상상이 됐습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멍든 눈과 미친 노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지.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사람이 아닌 존재라. 좋아. 그게 나야.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40년을 이렇게 살았어. 40년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사겸은 이제 안심할 겁니다.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저는 말할 겁니다. 40년 전 그날 밤 뒷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어요. 40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죠. 그때 저는 46살이었습니다. 이미 미친 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그 수령은 탐욕스러웠죠. 세금을 2배로 걷었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관아의 설이 몇몇이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 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미친 척을 했지만 여전히 관아 구석에서 자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설이 셋이 몰래 만났습니다. 저도 불렸죠. 득춘, 이대로는 안 돼. 백성들이 굶어 죽어. 수령의 비리를 상부에 고해야 해. 기록을 정리해야겠어. 증거를 모아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수령이 알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동료들은 결심이 굳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관아 뒤편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동료 셋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요. 아전들이 서 있었죠. 칼을 들고요. 수령날이 분부다. 입 가벼운 놈들은 필요 없다. 시신이 치워졌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말하면 죽는다는 것을요. 진실을 드러내려 하면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철저하게 미친 척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허공에 절을 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죠.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관아에서도 저를 내쫓았어요. 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진실을 지키려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버텼습니다. 20년을 더요.
그리고 지금 윤사겸이 돌아왔습니다. 40년 전 그 사건의 주인공이요. 저는 다시 버텨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미친 척을 하면서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살아남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오래 살아남는 놈 편이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소문이 돌았죠.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왔대. 정말 확실하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이 몰래 보낸 관리였죠.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흘 뒤 윤사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상인들을 모두 불렀죠. 관아 마당에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저도 장터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해질 무렵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돌고 사람들이 웃었죠. 윤사겸도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관아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이이고 좋은 날이구먼.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죠. 저 미친 노인이 왜 여기 와? 저는 술상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희죽거리면서요. 윤사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저자를 여기 들였느냐? 아전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끌어내려고요. 그때 저는 술상을 엎었습니다. 와르르 소리가 났죠. 음식과 술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미쳤네. 저러니까 미친놈이지.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사람 셋 죽은 날이라고. 20년 전 오늘. 윤사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갑자년 6월 15일 밤 관아 뒷산에서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셋이 죽었다고.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사겸은 술잔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비리를 고발하려다 죽었어. 칼에 찔려서. 저는 윤사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한 눈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였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그 이야기 더 해보시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권위가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암행어사였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봤습니다. 다 봤어요. 중년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증거가 있소?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장소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사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관하로 오시오. 자세히 들어야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을 나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사겸이 뭐라고 변명하는 소리도요. 저는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평상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거예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하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비틀거리며요. 마당에는 암행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사겸도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노인장 앉으시오. 암행어사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희죽거리며요.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자세히 들어야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갑자년 6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관아 뒤편에 있었어요. 윤사겸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저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하시오. 계속 들어보겠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 셋이 모였습니다. 김득수, 이방훈, 박창식이었죠.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기록했어요. 그들은 당시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세금 횡령, 토지 강탈, 뇌물 수수를요. 윤사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전들이 왔습니다. 칼을 들고요. 수령의 명령이었죠. 저는 윤사겸을 봤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아니면 또 미친놈 말이라 하실 텐가요? 윤사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암행어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노인장, 증거가 있소?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억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건 그날 밤 김득수의 옷에서 찢긴 겁니다. 제가 주워뒀죠. 암행어사가 천을 받아 살폈습니다. 오래된 핏자국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뒷산 동쪽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큰 바위 아래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윤사겸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미쳤다니까요. 헛소리입니다. 암행어사가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노인장은 정말 미쳤소? 저는 웃었습니다. 희죽거리며요. 글쎄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오? 날짜도, 이름도, 장소도요. 미친 사람도 기억은 하죠. 특히 끔찍한 일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미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계산을 못하거든요. 윤사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미 조사했소. 당신이 20년 전 그 고을의 수령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소. 암행어사가 일어났습니다. 윤사겸, 당신은 체포되었소. 살인 교사와 증거 은폐 혐의요. 아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사겸을 결박했죠. 억울합니다. 나리. 윤사겸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수령이 체포됐대. 미친 노인이 말한 게 진짜였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은 숨어서 20년은 미친 척하면서요.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암행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고생이 많으셨소. 아닙니다, 나리. 오랜 세월 혼자 견디셨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암행어사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저는 관아를 나왔어요. 장터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주막주인 김씨가 달려왔습니다. 노영감, 정말 미안하오. 우리가 몰라봤소.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김주사. 다 지난 일이죠.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미친 척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노영감, 요새 어떠시오? 괜찮습니다. 편안해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어느 날 오후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그래, 무엇이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이었죠. 이제 안 미쳐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웃었어요. 희죽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죠. 그래, 이제는 제정신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안 미쳤대.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40년을 미친 척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평상을 떠났죠. 움막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작은 보따리 뿐이었죠. 해질 무렵 저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뒷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주막주인 김씨가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노영감? 좀 떠나볼까 합니다. 언제 돌아오시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돌아올지도요. 김씨가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죠.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장터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겁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도 편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산길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이제는 자유니까요. 미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고개를 넘었습니다. 저편에 다른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6의 늦은 나이지만 시작할 수 있었죠. 진실을 지킨 사람은 결국 자유를 얻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해냈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밤하늘이 환해졌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그렇게 노득추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기억했습니다. 미친 척하며 진실을 지킨 노인을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